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업비트 서포터즈 업투 2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업비트 서포터즈 2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윤입니다. 네. 궤도님 예전부터 되게 팬이어서 음. 같이 촬영하는 거 진심으로 영광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요즘 AI랑 블록체인의 시대 가운데서 네. 과연 저희 인간들이 설 자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간의 능력이랑 어떻게 비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봐. 인간이 붙인 포스터마저도 이게 인공지능이 붙였으면 괜찮은데 인간이 붙이니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도 21세기 사는 우리들한테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인간의 이제 존엄성,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철학적인 면이랑도 이제 융합이 되는 질문이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술 작품도 AI가 만드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창의성은 인간의 고유한 어떤 것이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딥마인드를 만드신 분, 데미소 서비스, 이분이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간이 고유한 무언가가 있을까? 인공지능을 만들면 이게 인간을 따라할 수 있을까? 혹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영역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창의성이 활성화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를 봤더니 기억이 저장되는 곳이더라. 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억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 안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사비스가 알파고를 만들 때 기보를 때려 박습니다. 수백만 장의 기보가 있으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만의 고유한 무언가가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 사실 지금 세상을 보면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 인공지능이나 기계나 뭐 이런 걸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게 산업혁명 때 막 망치로 막 기계 깨부시고 이러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이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네. 인간이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죠. 어떤 게 있죠? 스포츠가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 로봇 축구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사실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한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발전해서 로봇 축구가 막 그런 느릿느릿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같은 속도로 뛴다.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막 우리는 축구할 때 뭐 조금 다치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엄청 격렬하게 하는 거야, 몸싸움. UFC도 로봇 UFC 막 목 뽑아버리고 막 안전이 필요 없으니까 다리만 남아서 막 싸우고 이러고 막 너무 무섭잖아. 자극적이고 그런 것도 굉장히 그 몰입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럼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직업을 만드는 능력 아닐까. 우리가 뭐 직업을 다 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직업들이 산업혁명 때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직업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뭐 새로운 과학기술 대체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또 다른 직업을 만들 것이다. 혹시 앞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거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이것만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는 거.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짜증내고 놀고 도망가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미래에는 제가 봤을 때 노는 직업이 생길 것이다. 뭐 하고 놀까? 그래서 누군가 이제 노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잘 논다. 저렇게 놀아야 되는데 따라 놀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도 보면은 방송들도 사실 유명하신 셀럽분들이 노는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도 저기 가보고 우리도 저런 거 해볼까? 결국 노는 것들에 관심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인간이 설 곳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는 영역이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되는가? 고민도 직업이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들도 계속 직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을 만드는 인간의 능력은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MBTI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과학적으로 또 믿는 요인이 있는지 투자를 할 때 혹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지 사실은 MBTI는 과학적이진 않아가지고 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와. 왜냐면 성격이라는 거가 절대적으로 정의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족에 대한 나의 성격, 친구를 대하는 거, 뭐 애인을 대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의 성향이라는 걸 구분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그때그때마다 달라진 나의 성격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딱 나를 이 4개의 어떤 성향으로 딱 구분을 해버리면은 이제 사실은 좀 어떤 틀에 갇히는 거니까. 근데 뭐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혈액형 성격. 저 A형입니다. 근데 이거 불쌍하고 약간 그죠? 근데 사실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O형이면 성격이 좋다. 뭐 이게 왜 나왔는지는 알겠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내 혈액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얼마나 좀 열려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프리카 가면 거의 다 O형이거든요. 그 사람들 안 싸우느냐? 똑같습니다. 쪼잔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가 아예 없는데 그거에 비하면 MBTI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보겠구나, 혹은 상대방이 얘는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을 내가 고를 수 있다. 요거는 사실은 혈액형보다는 조금 더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죠. 나는 이런 성격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MBTI가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남들이 봤을 때 나의 성격인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근데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구장창 뭔가 계속 길게 설명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는 질량과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에너지가 된다. 굉장히 막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요 긴 문장을 E는 MC 스퀘어, MBTI랑 똑같아요. 약자를 쓰는 거죠.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뭐 관성이나 뭐 이런 걸 막 설명할 때 F는 MA 끝나는 거. ENFJ, ENTJ. 듣자마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정의된 규명된 성격들을 짧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쟤는 좀 정신 이상한 애야. 이 말 대신에 4글자로 딱 말을 하면 이렇게 돼요. 단순화가 돼서 우리가 더 좋아하는 그런. 그렇죠. 어쨌든 과학자들은 이렇게 줄여서 쓰는 축약어, 미지수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라 과학자들이 익숙한 행동들이다. 하지만 그게 내 성격은 아니다. 주식 질문 있었죠? 많이 하세요?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디 좀 좋은 데 많이 했어요? 암호화폐 쪽에 투자. 그렇구나. 저는 사실 조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최고로 훌륭하신 선배님 중에 뉴턴 선배님이 계신데 뉴턴 선배님이 실패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말년이 편안했어야 되는데 막판에 이제 많이 잃으셔가지고 말년이 좀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괜히 굳이 안 가도 되는 뭐 조폐국 가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천체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그 멘트가 또 데블스 플랜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 대선배님조차도 실패한 분야다. 내가 과연 감히 거기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죠. 다음엔 조금 더 먼 미래에 관련된 네. 질문인데요. 요즘 핫한 우주로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로 나가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가능성 자체는 우주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가능성이라 하면 왜냐하면 우주 관련 사업도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핫한 추세여서 관심도 우주 쪽에 많이 있고, 저도 사실 업투 뽑을 때도 메타버스 세컨블록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물론 흥미롭긴 하지만 가능성을 보면 우주에 뭔가 숨겨진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가 훨씬 더 미지의 영역일 것이다. 그렇죠. 재밌는 게 이제 가상세계도 우리가 사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익숙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상세계 접속해서 여러 가지 롤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게 어색하지가 않죠. MMORPG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니까 그게 사실 가상세계 속에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거울세계라든지 뭐 경험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재밌는 거는 가상세계는 그럼 되게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우주도 이제 현실입니다. 왜냐면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우주로 가는 거는 완전 공상과학이었어요. 미래 그리기 대회 하면은 맨날 나오는 게 그 우주로 수학여행. 근데 실제로 이제 가능하다. 왜냐면은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우주 관광 상품을 냈고, 그 다음에 뭐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갤럭틱도 지금 다 우주 관광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물론 이 돈이 되게 비현실적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로 가는 것, 가상세계로 가는 것 둘 다 굉장히 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히 우주로 관광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를 주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주를 탐사한다는 게 훨씬 큰 거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화성으로 이주한다, 지구형 행성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지, 그냥 뭐 우주 카르만 라인 밖으로 가서 일출과 일몰을 본다던가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경험에는 중요하지만 크게
그렇게 과학기술적으로 중요하진 않다. 근데 가상세계로 가는 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전기 신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의사 표현을 못해요. 현실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럼 이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신호들을 잡아서 디지털로 보내면은 현실에서는 정말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분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들이 가상세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구현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되게 재밌는 연구가 많거든요. 정신만으로,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로봇팔을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기계적인 오차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걸 온라인상에서 구현을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이 90%가 올라갑니다. 그럼 사실 온라인 세상에서의 삶을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주에 대한 것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의 생존에 대한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